예,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날씨가 뭐 썩 좋진 않은데 이전처럼 엄청 또 춥지도 않아요. 야외 활동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린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작년 2월부터 올렸는데 혹시나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이제 또 투자 펠로우들 말고 일반인들 보시면 가끔 종목 같은 얘기 나올 때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그러니 하세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빌미 삼으시면 안 됩니다.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끼리 속닥속닥하게 하는 거니까 우리끼리만 잘 보시자고요. 자, 미국이 아직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조금 부담된다. FOMC 회의도 있었고요. 파월이 뿅망치는 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조는 유지한다고 봐요. 야, 어제 근데 미국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non-farm payroll인데 이게 그 제조업 쪽이나 이제 비노급용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너무 좋게 나왔어요. 제가 미국 경제를 보고 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고용이거든요. 고용.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 아닙니까? 소비. 수출이나 이쪽이나 정부 지출도 아니고 소비 쪽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국민들 시민들의 고용 수준이거든요. 실업률, 고용률. 근데 지금 이런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부담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렸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소비나 고용을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 그러면 그 연착륙되고 미국 경기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인플레 다 잡혔다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야, 그래도 인플레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스티키 하잖아. 끈적끈적 하잖아. 조심해야 돼. 저는 후자입니다. 예, 후자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봐요. 파월이 아무리 2021년에 그 왜 단기적으로 인플레를 봐 실수를 했다 하지만 한 번 더 큰 실수를 할 거라 보진 않아요. 금리 인하를 바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용 트랩이라든지 미국이 돈을 못 푸는 환경이 제가 고금리 유지 기한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갈 거라 보고 자, 지금 제가 주식 투자의 기본을 자꾸 말씀드려요. 지금 사람들이 매쿨에 또 매진해서 뭐 이거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합니다. 정신은 종합 예술이에요. 하나만 보고 거기에 몰입하면 항상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헷갈릴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냐? 경기가 어떠냐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 돈 공급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보는 겁니다.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섹터의 어닝을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경기도 좋고 금리도 낮고 이래 되면 이 어닝 필요 없어요. 바이오 날아갈 때 있죠. 야, 적자 봐도 5년 10년 뒤에 수익 볼 건데 말라고 매출이나 수익을 따져. 그럴 때는 상관없이 없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죠. 금리가 지금 낮습니까? 2020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갑작스럽게 미친 듯이 발작하니까 금리를 제로금리 낮춰버렸잖아요. 그럴 때는 정신을 하야 되죠. 하도 급나지만. 하지만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3.5, 미국이 4.75인데 5%갈 것 같잖아요.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니에요. 정신 나쁜 환경이란 말입니다. 대신에 이제 금리가 더 올리지 않고 이제는 다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예전처럼 V자만 안 된다 보는 거고 미국 증시를 띄워놨는데 나스닥이 사실 1월 달에부터 더 올랐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을 되게 안 좋게 봤던 게 나스닥이 10수년 만에 더 안 좋다. S&P라든지 다른 시장에 비해서 나스닥이 더 나쁘다고 해서 저는 약간 시그널을 잡았던 거거든요. 작년 안 좋은 시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 1월 달에 들으면 S&P 500이나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올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금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게 저는 조금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이 박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해를 좀 하셔야 될 게,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쪽이라든지 이쪽이 더 좋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2023년은 무조건 차별화예요. 대충 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작년에 제가 정말 힘든 장에서 잘 살아남으셨고 올해는 돈을 많이 버시라는 얘기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이라든지 제가 몇 개 2차전지 같은 거 찍어드리고 있는 거 있죠. 테마도 말씀드릴 때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 정도 보는 거죠.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박살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올해 들어서는 우리나라나 이머징 쪽이 미국 쪽보다 훨씬 나을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이건 또 큰 사이클입니다. 좀 다른 걸 수 있는데 이걸 20년 만에 보는 전 달러 약세 사이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래저렇게 투자는 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보면 우리나라 쪽에 사시는 게 미국 쪽 가계 실익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2023년.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주포 외국인이 여전히 사고 있어요. 지금 1월 달에 정말 좋게 시작했고 2월 달에 살짝 주춤거리잖아요. 2월 달은 살짝 쉬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조목 장세 올 수 있어요. 자, 작년 하반기 7월 달부터 16조, 17조를 샀어요. 거의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샀다 말씀드렸죠. 역사적 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산 적도 없어요. 앞으로 더 사면 덜 살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큰 항공모함의 귀환이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1월 달부터 올해 들어서 7.7조를 코스피를 샀어요. 요 약간 특이한 건 뭐냐? 코스닥도 삽니다. 코스닥도 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FMC 경제 주간이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저께 나왔던 미국 빅테크 어닝도 지금 고용이 괜찮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소비나 고용들이 견조한 편입니다. 이게 미국 증시에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아직 급락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일부는 그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미국은 고용과 소비가 튼실하기 때문에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급락이나 경착률을 보지 않아요. 그냥 박스권 정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고금리 유지하에서 우리나라는 하반기 대처럼 금리 인하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좋게 보는 좀 큰 이유 중 한 개예요. 차별화 계속될 거고. 자, 이머징도 뭐 어쨌든 단기 조정 가능하겠지만 종목별로 제가 대응해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10월부터 팔았던 대주 조건 불만 큰 개인들이 한 7조 8조를 팔았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살짝 시그널이 보입니다. 개인 예탁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치고 올라와요. 빠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많이 팔았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를 많이 사고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소팅하는 과정이거든요. 코스피보다 이번 주는 코스닥이 더 좋았어요. 그 말은 뭐냐? 중소형주 개인 선호하는 종목 장세가 조금씩 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국가별로 빨리 넘어갈게요. 미국은 연착륙 기대하고 파월 비둘기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박스권 상당이기 때문에 지금 막 지를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금리는 유지하는 기간으로 돌아올 거라 봅니다.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국은 미국 정치가 지금 살짝 많이 좋아졌죠. 작년에 계속 싸워가다가 지금 블링턴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합니다. 호주랑 중국 그렇게 어르렁거리다가 원자재 둘이 또 동맹을 다시 맺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때문에 휴직이라 보고 올해는 좋게 보는 겁니다. 정시는 살짝 조정받았죠. 춘절 이후에.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유럽이 특이한 게 에너지 때문에 박살났다가 따뜻한 유럽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똥줄 타잖아 사실은요. 근데 지금 ECB 그 유로존 그 은행이나 영국에서 50bp 0.5% 금리를 인상했어요. 물론 긴축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뜻은 좋은데 반대로 해석하면 미국이 사실 영국이 저는 유럽 같은 데를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불안하게 봤죠. 항상 2011년, 2015년에 유로존 위기가 많이 터졌고 코로나 때 솔직히 보면 선진국 같지 않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런 시스템적인 불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bp 올렸다는 얘기는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이 정도 올려도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같은 증시 보시면 그 신고가 부근이에요. 야, 이거 좀 너무 올른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박스권 상단을 보는데 근데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건 뭐냐면 얘들이 이제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딴 나라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더블 이상 올랐는데 유럽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럽 되게 안 좋게 얘기할 때도 야, 얘들이 오른 게 없는데 빠질 게 뭐 있냐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정시가 뭐 신고가 같다 해도 조금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고 있고 그냥 참고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코인은 사실 나스닥 성장주랑 연동이 돼서 그때 16K 바닥 찍고 계속 올랐잖아요. 1월달 들어서. 그래서 23K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나스닥 뭐라 했어요. 단기 박스권 상당진도 본다 했죠. 비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되는 구간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차별화의 대상이 뭐가 돼야 될지 가장 중요한 섹터 테마인데 물론 가장 저희 중심은 2차 전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어닝도 좋고요. 성장도 될 거고요. 수급도 정말 좋고요. 국가적으로 정책상 또 밀어주는 섹터입니다.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물론 여기 몰빵해서 난 딴 거 안 볼래. 이렇게 하지 마시라 했죠. 매매도 하셔야 됩니다. 개인분들 좀 매매 시켜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슈 봤던 1월달 27일부터 나왔던 임직원들의 보호예수 물량 거의 900만 주에 달하는 것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것도 봐드릴게요. 지금 우리 또 주력 2차전지의 주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 7월달에 나왔던 미리 빼고 올렸다가 올라가는 패턴, 이 패턴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봤는데 좀 비슷하게 되고 있죠. 미리 빠졌고 올리다가 물량 받고 올렸죠.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죠. 연기금 사고 있고 이번 주에 조금 덜 사고 있어요. 뭐 2월달 조금 쉬다 보여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임직원들에 대한 장기 비전, 앞으로 정말 회사 좋아질 거야. 사실 사주는 그게 맞죠. 이분들은 30만 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서 물론 파는 분도 계시겠죠.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거든요. 이때 외국인 많이 받았고 50만 원 언저리 정도에서 지금 안착하는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물량 부담은 단기 이슈는 잘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좋은 섹터. 하지만 너무 이거 홀딩하고 딴 거 보지 말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매매 드리니까 중성주 매매는 같이 하면서 하면 또 여기서 텐베 같은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중성도 보시자고요. 자, 기본으로 제가 반도체 대형주는 삼전 하이닉스를 예전에 중기주로 뭐 6만 원대 말씀드린 거 있지만 매매는 많이는 안 들어요. 하지만 중소형주 지금 종목들이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수를 볼 때 반드시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 대만의 TSMC, 그다음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그 반도체 지수를 항상 봐요. 왜? 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삼전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 이런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글로벌 성장주나 경기 침체의 바닥을 만들어요. 요번에 챗GPT나 AI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산다. 빅테크들의 서버 수요가 산다는 얘기 때문에 반도체 긍정적인 게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게 빨리 나올수록 경기 턴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닥은 나왔다 봐요. 여전히 더 빠지지 않는다 보는데 무겁다 보는 이유가 삼성전자 반등이 좀 많이 됐었죠 이번에.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훅 떨어졌죠. 외국인이 장난치는 겁니다. 코스피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5만 원대 중반 초반까지 갔다가 6만 원대 또 중반 갔습니다. 훅 떨어졌죠. 2월달 들어서. 이게 외국인 장난치는 코스닥 가지고 이제 코스피 장난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추세는 괜찮다.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우리나라 대표 수출의 대표 섹터인 자동차를 보는데 자동차도 저도 참고만 보지만 들이진 않아요. 대형주, 중소형주 들이진 않는데 자, 가장 중요한 2차 전지에 연관된 게 테슬라를 말씀드렸죠. 저는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봐야 됩니다. 올해는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M에서 40% 갔다가 좀 떨어지는 구간으로 보고요. 나머지 비테슬라 진영에서 상당히 다양한 전기차가 나옵니다. 수십 종이 나와요. 저는 예전도 그랬지만 이게 아마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세기 이럴 때 포드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포드가 수십 년 동안 아도 찍고 선구제 역할하고 정말 M에서 60%까지 자동차 생산했거든요. 그 다음에 GM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옵니다. 이때 GM이 왜 이겼냐면 포드는 그때 그 모델이 한 개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GM이 할부로 매수도 넣고 자동차 매수하는 방법도 넣고 그 다음에 종목을 자동차 종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GM이 포드 MS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향후도 물론 머스크 리스크도 있지만 테슬라가 선도적으로 찍고 꼭지 찍고 떨어지는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 비테슬라 진영들의 전기차가 성장되는 과정에서 GM이라든지 포드나 현기차 주가를 보는 거예요. 얘들이 저는 충분히 바닥을 잘 다졌다 봅니다. GM 포드 보세요. 되게 좋아요. 물론 제가 사진 않지만 지표로 봅니다. 그래서 비테슬라 진영의 전기차 부분이 좋아지게 되고 올해가 성장의 흐름이 되게 되면 우리는 2차 전지 이래저래 좋아요. 우리는 테슬라도 조금 들어가지만 딴 애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탈중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은 유지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이 확 넘겨주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글로벌 탑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2차 전지. 그게 좋게 보는 겁니다. 자, 금주에 종목 매매를 좀 봐드릴게요. 제가 이제 좋게 보는 테마를 제가 요거 대표주 있지만 중소형주도 확산이 되고 있지만 로봇 계속 좋게 말씀드렸죠. 챗GPT AI 계속 말씀드렸죠. 엔터미디어나 웹툰 말씀드렸고 근데 차이나 뭐 코인 그 가상현실 AR, VR, MR 같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매매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돈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예요 사실은. 자, 레인보우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요. 레인보우 지금 많이 사드리진 않았지만 발만 담가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약간 조정이죠.
빠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빠지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그때 8만 원대 너무 다 팔았죠. 팔고 이때 제가 뭐 7만 몇천 원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발만 담궈놨습니다. 확 비중은 안 실었어요. 이렇게 유지되다가 날아갈 수 있고 아니면 딴 걸로 또 확산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가지고 있으면 크게 수익이 날 거라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발만 담궈놨어요. 웹툰의 종목을 제가 2개를 드렸어요. 방마다 조금 다른데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원래 이게 대장주였죠. 애들이. 그러고 이때 저희가 샀다가 이때 손절 안 쳤어요. 반 정도 손절 치고 빠짐 살려다 못 샀죠. 그래서 반만 들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물량 소화되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로 저는 뭐 추천드리고 있지 않고 좋게 안 봅니다. 안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 웹툰이 글로벌적으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지금 OTT 드라마라든지 영화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웹툰들이 완전 글로벌적으로 완전 히트입니다. 엔터랑 같이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SM 엔터 요 종목이랑 미스터 블루를 드렸어요. 딴방에. 미스터 블루도 제가 웹툰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도 제가 요때 샀죠. 3,300원 내외 샀을 거예요. 사고 올랐는데 살짝 빠졌어요. 의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모아서 가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반도체 대형주는 그냥 지표로 봅니다만은 오픈 엣지 말씀드렸어요. 오픈 엣지 샀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이때 샀나요? 제가 16,000원 샀죠. 왜냐하면 흐름 괜찮고 신고가 났고 반도체 흐름 자체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돈이 괜찮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000, 16,100원에 샀어요.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신고가 벗길지를 보는 건데 뭐 10몇 프로 날 때도 안 팔았어요.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된다 보고 적당히 보고 단계적으로 봐드릴게요. 자, AR, VR이 사실은 제가 나무가를 많이 봤죠. 우리가 나무가를 매매를 2번이나 했습니다. 이때도 팔고 또 사가 또 팔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안 샀죠. 안 사고 있는데 올라가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애플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하반기 나온다 내년 나온다 말 많고 해서 제가 신뢰 때문에 안 샀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제 삼성전자가 창간했습니다. 삼성까지 이제는 AR, VR 이 MR 쪽으로 들어온다 했어요. 가상현실 쪽으로. 메타도 지금 많이 올랐죠.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지금 나무가가 이게 1등이 아니에요. 제가 MP를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픈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MP 상따를 드렸어요. MP가 지금 이쪽에서 새롭게 1등주, 이 테마 1등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드렸던 가격이 8,750원 이때 다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8,950원 끝났는데 뭐 상따는 아시겠지만 앞에 방송도 제가 있어요. 상따 설명 있는데 꼭 상한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큰 흐름에 돈의 어떤 파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아침에 팔 수도 있습니다. 뭐 좋으면 뭐 더 갖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요거는 상따 같은 거는 단타로 보는 거니까 사신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잠깐 같이 봐주세요. AR, VR 쪽에서는 얘들이 새롭게 치고 오는 오히려 나무가보다 더 좋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계에 돈이 몰리고 있는 챗GPT, AI 뭐 난리죠. 이제는 2천만이 아니라 가입자가 1억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유로로 지금 막 AI 인공지능 서비스 막 내놓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셀바스를 제가 매매를 했었어요. 그죠? 셀바스 AI는 사실 여전히 좋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단타로 다 팔았죠. 이때 13,000원 팔았는데 이게 또 올라갔는데 어쨌든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요번에 제가 딴 방에 하나 드린 게 솔트룩스 들었어요. 솔트룩스는 빠지고 눌림목이 잠작을 해서 23,000 뭐 중반에 샀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좀 가지고 있다 눌림목 반등이나 주거나 바닥 만들어지 보면서 매매를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가장 주된 테마입니다. 실제로 매매 적용시키고 있는 거고 우리 2차전지 대형주나 이쪽 중견주 에코프로라든지 포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 개처럼 들고 계세요. 대형주 있죠. 2차전지 그거 하고 이거는 한 개처럼 들고 계시고 비중을 제가 40% 내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이게 중소형주 매매 종목 하면서 주도주, 1등주, 텐백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수익과 재미를 다 동시에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금주에는 제가 매크로 투자 261260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언급을 간만에 드렸는데 실제로 작년 했던 뭐 하는 지인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 시황인데
작년에 정말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환율 박살난다, 외환위기 온다 했을 때 우리 샀습니다. 예, 잘 샀어요. 그때 한은이나 이쪽 우리 창룡 형님도 말씀을 했었는데 서학개미 분도 그때 경고를 했었죠. 우리나라 환율 팔 때가 아닙니다. 그죠? 그때 샀고 우리는 오히려 1440원, 50원까지 갔었죠. 원달러가. 그때 이제 26160이 5,000원대 후반이었어요. 5,800원, 900원이었고 이때 사셨던 분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언급드렸어요. 다 30%, 50% 팔라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올 하반기에 파는 게 계획입니다. 그건 정석이에요. 매크로라는 거는 크게 실어되는 거였기 때문에 요런 올라가면 이제 26160 기준으로 8,000원, 9,000원대 파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로는 몰랐어요. 단기로는 몰랐기 때문에 기회 비용상 굳이 이거를 뭐 안전하게 그냥 올인하겠다 하신 분은 괜찮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좀 빼서 제가 30에서 50 정도 50% 빼서 주식으로 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환율은 제가 하반기 보면 우리나라 금리나 그 다음에 원달러는 1200원 이하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를 이번에 드리려다 말았어요. 신규주를 하나 드리려다 말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신규 종목가 이번에 반도체라든지 로봇 같은 게 상당히 따상이 나왔죠. 간만에 남들도 모르게 또 흐를 치고 훅 올라오죠. 돈이 그렇습니다. 남들도 정신을 차리기 전에 또 화개하지 수익을 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신규 종목을 제가 금요일날 보다가 안 드렸어요.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안 드렸는데 여전히 관종이 놓고 계속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훅 올라가요. 작년 우리 언제였나 8월달 뭐 9월달에 장 안 좋았을 때 세비캠이라든지 성일 하이텍 같은 거 되게 매매 잘했던 기억 나시죠? 그때도 사실 장은 그렇게 안 좋았어요. 2차 전지가 워낙 좋았고 테마로 쏠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신규주 종목들이 분명히 텐배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올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제가 계속 관종에 놓고 봐드릴 테니까 매매하는 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고 여전히 2월달은 우리나라 장 괜찮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대로 그 다음에 매매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여러분 돈 많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황과 종목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주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말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